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이 시작이 된다. 이게 네. 이제까지의 패턴이었다라고 네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지금 뭐 이제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하지만 지금 정말 말씀하셨듯이 초기 단계지 크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알트코인 불장은 도대체 언제쯤 올까? 네.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 다음 순서로 알트코인이 움직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책에도 그 지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했는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이 그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인지 아니면 알트코인이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장인지 그것을 그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알트코인이 이제 불장임을 이제 시즌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지나면 알트코인 시즌이고 이 인덱스 지표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때가 사실 이제 매도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때 들어와서 알트코인을 샀다가 훅 빠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뭐 물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알트코인 굉장히 비쌀 때 샀다가 아직까지 정리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빠지면 알트코인 뭐 80%, 90%까지 빠지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4, 5년.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활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죠. 그래서 지금은 알트코인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렇다고 이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그렇지. 알트코인을 잘 이제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잘 선정해서 지금 사서 알트코인 시즌이 되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몰려들 그때 이제 그 인덱스 표를 보면 팔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책에 다 잘 설명해 놨는데, 그래서 그 타이밍에 알트코인을 이제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즌 인덱스라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지금 지난번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리플이 거의 7배, 8배 급등을 했죠. 네네. 그거에 비하면 사실 이번에 20, 30%뭐 이렇게 오른 거 급등이라고 보기엔 좀 민망한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더리움은 사실 좀 무거운 코인이긴 해요. 그러니까 리플보다 그러니까 시총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시가총이 1위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2위가 이더리움이니까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아무리 급등하더라도 사실 20%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긴 하고, 이더리움의 과거의 그 등락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에 등락한 적은 없으니까 최근에 또 많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이더리움 안에 그 시가총액 배기에 보면 많은 코인들이 이더리움하고 엮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이슈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이더리움인데, 결국에 이제 알트코인의 시즌을 알려주는 시그널은 이더리움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 그렇게 올랐던 것은 그 트럼프의 정책과 트럼프의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 리플 포함한 몇몇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올랐던 코인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미국 중심의 그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좀 반영된 거죠. 근데 이더리움은 사실 미국 중심이라고 보긴 조금 힘들고, 비트코인 다음 자산으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약간 우리가 탈중앙화되어 있다 하죠. 그런 좀 자산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의미 있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불장의 신호 아니겠냐, 이더리움의 최근 급등, 이렇게 네네. 표현을 하셨는데, 이번에 코인 불장이 왔을 때,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그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네네. 뭐 리플을 꼽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이더리움 네. 꼽는 분도 있고. 네. 우리 대표님은 어디를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더리움 불장이 오면 수혜를 전반적으로 다 받을 것 같긴 해요. 이번 코인 불장? 네네. 코인 불장이 오면 주로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상승의 여력을 많이 받을 거고,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오른 아이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오른다는 폭은 과거 대비해서 더 높은 이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오래된 코인보다는 좀 신생 코인들이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코인들이 이제 수혜를 받고 계속 지속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소위 민코인들. 예, 뭐 민코인일 수도 있고, 뭐 시장에 새롭게 내러티브를 가지고 막 출시하는 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코인들 중에 일부가 좀 수혜를 크게 받을 것 같고, 거기서 막 어떤 사람들은 좀 과감하게 배팅해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졸업도 하고 막 굉장히 높은 수익을 달성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수혜를 얻을 것 같고, 그 나머지 이제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리플의 7배, 8배 상승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네. 그 다음 타자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네. 그 시총 큰 것 중에서 이더리움이냐, 네. 그다음에 또 리플이 더 갈 것이냐, 네네. 뭐 솔라나냐, 뭐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 가운데서 보시는 가장 확률이 높은 급등 코인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보세요? 급등하는 건 제가 보니까 시장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좋아졌을 때는 좀 가벼운 코인들, 그러니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코인들이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과급 불장에는 그랬고. 그래서 뭐 이번에도 보면 그 가볍게 하는 이제 민코인이죠. 민코인 같은 것도 민코인도 그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알려있는 민코인은 이제 도지코인 같은 거죠. 네. 뭐 도지코인 같은 것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들도 있고, 뭐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들도 있고, 또 새롭게 탄생한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 중에 뭐 트럼프 코인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단기 시장에서는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잖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이걸로 뭐 목적이 없더라도 어차피 뭐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기 시장에서는 민코인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리플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떤 분들은 리플이 시총 2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더리움을 제치고. 그렇게까지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리플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볼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 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볼륨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 솔라나 위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데 볼륨이 좀 적고,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고, 또 솔라나 플랫폼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리플도 이제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리플 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순위가 작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총 작은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올라와서 솔라나도 제끼고, 뭐 이더리움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솔라나하고 경쟁하든지 이런 구조가 되면 리플도 이제 굉장히 호재가 돼서 약간 계속 이제 레벨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경쟁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이더리움을 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어떤 코인이 되든 이 불장이 오게 되면은 네. 기대하는 게 비트코인보다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더 그렇죠. 많이 오를 것이다.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불장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코인 불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좀 위험하진 않을까요? 그게 위험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오히려 투자했는데 손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종목 선정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왔는 것을 알려주는 그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표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내가 알트코인 투자할 때 그 전체 시장 생태계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불장이 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무거운 이제 플랫폼 중에서 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민코인 계열, 뭐 도지코인부터 뭐 이런 이제 민코인 계열이 또 가는 애들이 있고, 카테고리마다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정확히 순위가 낮은 애들은 잘 못 가고 먼저 순위가 높은 애들 위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순위가 떨어져 있는 애들은 아예 못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 선정해서 이상한 순위에 있는 것을 내가 선정하면 불장이 왔는데도 수익이 없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안 오르는 거예요. 안 오르는 거 잘못 투자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알트코인 시즌은 굉장히 좋지만 기회는 확실하고 수익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레버리지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안정적이죠, 그나마. 그래서 비트코인 잘 모르겠어서 사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낫고, 근데 내가 레버리지를 쓰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공부를 좀 해야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을 파악한 뒤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무래도 이제 민코인 소위 네네.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뭔가 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 않겠냐. 네.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도지라든가 되게 뭐 핫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자신 스스로 코인을 만들었고. 네네. 근데 이러한 밈코인들의 기반,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네네. 이게 다 솔라나 플랫폼을 활용해서 네. 발행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주는 코인은 이 솔라나가 되는 게 아니냐. 네네. 이더리움은 이제 끝났다. 뭐 네네.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민코인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솔라나 계열의 이제 민코인들이 범위가 많고 그 시가총액 중에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또 급격히 빠져요. 그래서 전체 민코인 시총 중에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많지만 꼭 그렇지 않은 민코인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는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그 솔라나 계열은 아니거든요. 비트코인 계열이에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만든 게 도지코인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시가총액 100위권 안에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플랫폼에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민코인 시장으로 봤을 때 비중이 이제 솔라나가 많긴 하지만 완전히 그렇진 않고 어떻게 보면 솔라나가 그렇게 이제 민코인들을 많이 쉽게 발행하고 쉽게 유통하게 하면서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솔라나가 굉장히 잘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 민코인을 발행하고 막 유통하고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솔라나는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이렇게 클릭 몇 번 하면 나만의 막 민코인 만들어가지고 막 발행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간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더리움의 이런 플랫폼은 그 부분이 좀 약한 거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물론 이제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좀 더 보안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사용성 입장에서는 솔라나가 굉장히 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을 많이 이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할 것이냐 이거는 생태계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 물론 책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생태계를 선택하는 게 올바른 투자법이 될지 이걸 또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기준을 좀 알려주시죠. 기준이 이제 있습니다. 코인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코인들이 다 특징이 있고 비트코인하고 일단 이더리움도 특징이 다르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뭐 플랫폼의 이제 특징들이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죠. 코인 같은 경우는 용도가 실제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두 개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으면서 뭐 보내고 받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더리움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더리움에 예를 들어 뭐 이더리움 위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실제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서 결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뭐 그런 게 좀 다른 거죠. 근데 결제할 때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막 한 10,000원 정도 내야 되는데 근데 뭐 이쪽 기반에서 다른 예를 들어 솔라나 기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면 수수료가 거의 뭐 10원, 20원 정도밖에 안 든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나는 이제 솔라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는 걸 선택하겠죠. 이런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의 이제 크기와 안정성이 있지만 이런 수수료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이 오래될수록 좀 수수료가 이제 이더리움은 좀 더 비싸고 뭐 솔라나 같은 경우 이런 걸 좀 계산한 거죠. 이런 좀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별로도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코인들은 뭐 우리가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내가 코인을 예금도 할 수 있어요. 예금하면 뭐 이자도 받고 뭐 대출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뭐 NFT라고 아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코인이 어떤 그 카테고리에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플랫폼 코인인지 아닌지를 일단 먼저 구별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 코인이라면 이게 뭐 이더리움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솔라나 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플랫폼 코인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민코인이라고 하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이 있고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때는 내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유동성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민코인을 투자한다면 솔라나라는 플랫폼 선택하는 게 더 낫겠죠. 뭐 이더리움은 좀 더 적으니까.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구별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선택한 그 코인에 대해서 투자할 때 좀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플랫폼을 선택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어떤 코인을 선택했을 때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이냐를 또 결정해야 되는데 네네. 참 어렵단 말이죠. 네. 매수 매도의 기준 네네. 그 알려주세요. 우리 대표님의. 지금 같은 시기는 사실 조금 좋은 시기긴 해요. 예를 들어 진짜 내가 초보자고 이 알트코인 중에 이제 매수 매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은 이상한 거는 보지 말고 이제 시가총액 이제 그 코인 마켓캡하고 코인 개커를 보면 100위권에 있는 그 코인들이 있습니다. 네. 최소한 이제 100위권 안에서 선택하는 게 좀 안정적이겠죠. 알트코인이라도. 그 중에서 보면 그 차트들을 쭉 보면 전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낮아 있는 많이 빠져 있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일단 좀 먼저 보면 좋고 그런 것들 중에서 또 한 번 더 걸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걸렀는데 거기서 얘가 이제 빠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짜 계속 빠질 수도 있는 코인이 있고 잡주 우리 잡코인. 시장에서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시가총액 뭐 20이었는데 30이 뭐 40이 계속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조금 뭐 좀 멀리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제 많이 빠진 애들이 그 대표적인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시가총액 2위인데도 불구하고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면 목표를 이제 뭐 두 가지를 가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전고점 돌파했을 때 뭐 1차 입절을 하겠다. 아니면 그때 다 입절을 하겠다. 아니면 좀 더 높이 보면 전고점 달성했을 때 원금을 일단 다 찾겠다. 그 남은 것들은 그 이후에 좀 더 보고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